2025년 11월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가 추락하고 있었다. 석유 제품은 11% 감소, 석유화학은 12% 하락, 철강은 9% 급감, 심지어 미래 기술인 2차 전지마저 12% 추락했다. 그런데 같은 달 한국의 총 수출액은 61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적을 만든 단 하나의 산업은 반도체였다. 172.6억 달러, 38.6% 증가, 전체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것이 강력한 경제의 신호일까? 아니면 단 하나의 엔진으로만 달리고 있는 거대한 배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 엔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2025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정부가 수년간 추구해온 숫자다. 하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에 그쳤다. 이 중 반도체 하나만 1,5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 약 10%만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다의 주력 수출 품목 중 성장한 품목은 단 5개뿐이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보인 것은 3가지뿐이다. 반도체는 19.8% 증가, 선박은 28.6% 증가, 바이오 헬스는 7% 증가했다.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겨우 2% 증가에 그쳤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했다. 만약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의 총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다각화가 아니다. 이것은 단일 지점에 대한 위험한 집중이다. 그렇다면 왜 10개 수출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까? 답은 중국의 저가, 대규모 전략에 있다. 철강, 석유, 화학, 산업기계, 심지어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지난 3년에서 5년간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린 뒤 한국보다 20%에서 4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생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고한다. 한국 기업들은 품질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런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반도체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5년 11월 반도체 수출은 172.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다. 주요 원인은 글로벌 AI 붐이다.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건설되고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전문가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산업연구원은 주목할 만한 수치를 제시했다. 수출 성장률이 2025년 16.6%에서 2026년 4.7%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양팽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한다. AI가 훈련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전환되면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더욱 진지한 경고를 내놓았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은 양날의 검이다. 이 분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이전 주기에 비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조정 없이 2년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 적이 없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움직였다. 2025년 12월 4월 정치위기 이후 당선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2047년까지 반도체 부문에 700조 원, 즉 5,3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한국을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계획에는 10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과 메모리 칩에서 AI 처리 칩으로의 전환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계획이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하나 있다. 노동법이다. 현재 한국은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를 제한하고 있어 반도체 연구개발 엔지니어들도 근무 시간 제한을 받는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규정 완화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비용이 일본보다 50%나 높다. 업계 전문가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유연한 조치 없이는 제한된 투자의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풍경을 봐야 한다. 이천과 평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들이 24시간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다. 불빛이 밤새 켜져 있다. 수천 대의 트럭이 끊임없이 드나든다.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2년간 40% 이상 상승했다. 매력적인 급여를 제시하는 채용 공고가 도처에 붙어 있다. 이것은 정점에 있는 산업의 모습이다. 하지만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울산과 포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흐른다. 석유화학과 철강 공장들은 근무 교대를 줄이고 있다. 일부 생산 라인은 일시 중단되었다. 수출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세계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다. 중국 제품이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포항의 48세 근로자는 말한다. 나는 이 제철소에서 22년간 일했다. 작년에 우리는 일주일에 6일 일했다. 올해는 4일뿐이다. 다음 달에는 3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 내년에 내가 여전히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불균형은 개인과 가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엔지니어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동일한 경력 엔지니어보다 평균 50%에서 60% 높은 급여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반도체 전공으로 몰려든다. 다른 산업들은 점차 인재를 잃어가며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화학공학과 4학년 학생은 털어놓는다. 처음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에서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수출이 12% 감소하고 급여가 반도체보다 40% 낮으며 많은 회사가 사람을 해고하는 것을 보고 반도체로 전환하기로 했다. 열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안전하다. 그러나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 산업이 수출의 거의 3분의 1, 그 분야의 어떤 충격이든 전체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경고한다. 반도체 시장이 냉각되면 그 영향이 수출, GDP 성장, 고용, 심지어 세수에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수익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감소하면 정부는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둘 다 경제에 추가적인 피해를 준다. 그리고 결과는 글로벌 범위로 더 확산된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DRAM의 70% 이상, NAND 플래시의 50% 이상을 공급한다. AI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칩인 HBM의 거의 전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나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 AI 산업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모두가 많은 지정학적 위험을 안고 있는 작은 나라의 칩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26년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실제로 16.6%에서 4.7%로 둔화되고 다른 10개 산업이 계속 약화되면 총 수출은 2%에서 3% 증가하거나 심지어 정체될 수 있다. 이것은 GDP 성장 둔화, 2026년 1.8%로 전망, 비반도체 산업 실업 증가,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계속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이 산업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어 미래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것은 진퇴양난이다. 처음에 언급했던 포항의 48세 근로자로 돌아가 보자. 그는 국가 수출 통계를 추적하지 않는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안다. 자신의 근무 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난달 아들이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반도체를 공부해라. 아빠는 22년간 철강에서 일했는데 이제 이 산업이 천천히 죽어가는 게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는 오르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말을 마친 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조언이 맞을까? 5년 후 아들이 졸업할 때 반도체도 지금의 철강처럼 하락 주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답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라 전체가 한 산업에만 베팅하고 있을 때 자신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같은 전환 가능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 무료 온라인 강좌가 풍부하다. 동시에 12개월에서 18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해야 한다. 같은 업계 사람들과만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말라. 당신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넓은 네트워크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도체 수출 성장률, 연구기관의 전망, 새로운 노동정책 같은 지표들에 주목하라. 여러 부정적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라. 급격히 쇠퇴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환하거나 추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고려할 때다. 지금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7천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2025년에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록적인 숫자 뒤에는 모순적인 그림이 있다. 한 산업은 높이 날아오르고 10개 산업은 추락하고 있다. 반도체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을 경기 침체에서 구했다. 하지만 수출의 28%가 단일 산업에서 나올 때 격렬한 호황과 불황 주기로 악명 높은 산업,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역사는 보여준다. 한 가지 수입원에 너무 많이 베팅한 국가들은 시장의 방향을 바꿀 때 큰 대가를 치른다. 한국이 예외일까? 반도체 주기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만약이 아니라 언제, 한국은 경제를 받쳐줄 만큼 다른 산업들을 충분히 강하게 준비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며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동안 폭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이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한국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